혹시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목사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민이 있으신 교회들 메일로 사연과 함께 이렇게 정보들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해당 솔루션들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범입니다. 네, 저는 그동안 목소리로만 출연을 했었던 더세움 교회 이병준 목사고요. 교회 건축이 보인다 PD. 그쵸. 예. 감독님. 예. 우리 선장님이십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2주 전에 대표님 네. 아주 파격적인 컨텐츠 그쵸. 제시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무료 상담 컨텐츠. 네, 그쵸. 예. 어쨌든 저희 정체성이 교회 건축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팁을 드릴 수 있는 곳에 무료로 저희가 저의 노하우를 녹여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겠죠. 예. 아니 그래서 그걸 했는데 또 반응들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락도 하면서 네네. 사연들도 소개하면서 오늘 첫 화를 한번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떨리는데요. 아직 이 코너 이름을 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래요? 가면서 정하죠. 좋아요. 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주의 몸된 가족 교회. 주의 몸된 가족교회. 예, 가족교회. 주의 몸된 가족교회의 박성봉 목사님께서 사연과 함께 지금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사연 소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의 몸된 가족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성봉 목사입니다. 최근에 교회 상가를 얻으면서 공간에 대한 여러 고민을 가지고 교회 건축이 보인다 보고 있다가 네. 교회 공간에 대해서 상담해 주신다는 영상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이렇게 되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집트에 있다가 코로나 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모이게 된 성도님들과 4년 동안 공간 없이 인터넷 줌과 주일날만 공간 대여를 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목회 모델이에요. 이집트 계시다가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 지난주 수요일에 상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을 밟게 된 것처럼 저와 성도들은 교회 공간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공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면 가장 좋을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저희가 얻은 상가는 고양시에 있는 지축역 근처 상가인데 7층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40평의 공간인데 도면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보내주셨어요. 도면도.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보내주셨고 감사하게도 바로 옆에 40평의 테라스를 저희만 단독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테라스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40평의 공간에는 두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는데 실내와 테라스 이 공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조를 만들어 인테리어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지축동이 신도시라 초등학생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교회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가족같이 편안한 장소로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교회 공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첫 사연.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대표님이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었죠? 목사님에게.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솔루션 아니면 상담을 드리려면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려면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보를 부탁했죠. 어떤 거 이게 아마 교회들 건축이나 인테리어 상담할 때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떤 거를 여쭤보요? 그 40평이란 공간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일 수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여쭤본 거는 주일 예배 때 예배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것이 어쨌든 예배당을 구성하는데 아니면 예배 전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교회를 어떤 교회든 여쭤보죠. 이제 성도가 몇 명이냐랑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주일 예배 인원이 몇 명이냐는 또 이제 우리가 성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어르신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분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여쭤보는 거죠. 몇 명?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하셨던 게 그렇죠. 예배 시간. 예.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11시에서 12시 예배를 생각하는데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침 일찍 드리는 교회도 있고 장소를 대여해서 쓰는 교회들은 오후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제가 작년에 공사한 교회는 예배를 한 3시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배를 여쭤봤죠. 주일날 또 주중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아니면 뭐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여쭤봤죠. 예. 교회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네, 어떤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질문하셨던 게 다음 세대 관련해서. 그쵸. 예, 예. 이제 교회 이름이 가족교회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자녀들,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죠. 네. 그거랑 교회 예배 후에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제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뭐 식사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티타임을 갖는지, 뭐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죠. 아, 예.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장장 3페이지에 걸쳐서 답이 왔습니다.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막 감사하다고,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정리 잘 해주셨고, 거의 논문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거 보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면서 컨텐츠 하면서의 보람이잖아요, 사실. 그죠, 예. 예. 더 주의 깊게, 더 잘 저의 노하우를 많이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의지가 더 올라왔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4가지 질문에 대한 교회 답변, 추가 답변들이 왔는데, 네. 요약을 좀 한번 해보자면, 네. 주일 예배 인원은 현재 한 30명, 아이들, 어른, 모두 합쳐서. 예, 다 합쳐서 30명 정도가, 음.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살부터 70세 이상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따로 잠옷실이나 뭐 어른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같은 시간에 같이 자녀들이랑 같이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예. 같아요. 예. 근데 뒷부분에는 이제 좀 잠옷실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다. 예, 요거를 좀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이사항으로는 어린이들, 예, 다음 세대들이 예배 때 필기할 수 있게 테이블, 네네. 아, 맞아요. 뭐 그런 좌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포함됐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도요, 여기는 1부와 2부를 드리는데, 1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2부는 중으로 오후 4시에 해외에 계신 가정들과 야. 일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야. 이게 또 하나의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좀 녹아줘야 되겠죠? 네, 굉장히 독창적이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다음에 어린이들 예배는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점심 식사 후에 목사님과 부모님들이 같이 좀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 점심 식사 교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다. 그래서 그쵸. 각 가정마다 음식을 너무 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계신 상황이다. 자, 이러한 정보 하에서 네네네. 우리 보내주신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예. 공간 찍어온 영상이죠. 그렇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가 들어간 거죠? 네. 예. 여기가 테라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무슨 학원 같은. 일단 봐서 고도 좀 뭐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천장 고가 좀 더. 아무래도 7층 꼭대기니까. 네. 여기 전경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야, 여기선 진짜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겠는데 사람들이. 피크닉 장소처럼 딱 네, 해줘도.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기찻길이잖아요, 그죠? 그쵸, 지하철역 바로.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교회. 네, 일단 뭐 사진들, 그래서 전경 사진들. 예. 자, 여기 도면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네.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대표님 좀 공간 일단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되게 상가 교회 치고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옆에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성적인 거나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차라리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 소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제일 위층이 좋다. 차라리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좋았고, 처음에 이제 접근한 거는 이제 예배 인원을 들은 다음에 30명 정도라고, 물론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평당 2명 정도를 보거든요, 대배실. 근데 30명 정도면 뭐 15평, 2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40평으로 봤을 때, 예배당과 예배 공간과 나머지 공간이 5대5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공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최근에 이제 5대5 정도를 굉장히 선호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제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5대5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도 5대5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예배 공간 외의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 좀 실제적으로 네. 지금 여기 공간 자체를 딱 보면은 네. 이렇게 직사각형이잖아요. 네네. 이런 구조는 딱 네. 어떻게 보면 딱딱 잘라서 공간 분리하기는 좀 더 용이한 구조. 좋죠. 네, 좋죠. 같이 한번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예배 공간을 어떻게 좀 해놓으면 좋을까요? 예배 공간이 지금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고 이제 상가교회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흡음이나 소음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양면이 유리 칸막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민원의 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공간을 어디다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전에 같은 경우는 웬만한 상가 교회들이 문을 딱 열면 바로 예배당이 보이게 많이 만들어 놨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복도에서 이렇게 마중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안쪽에 뭐 다른 부속실을 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접근보다는 들어왔을 때 또 교제 공간이 바로 있고 그 다음 영역이 예배 공간이면 좋겠다. 특별히 여기는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테라스에서 봤을 때 예배당 공간이 보였으면 좋겠다. 저쪽 십자가가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처음 가장 기초로 하고 있는 그리드 공간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그게 개방감도 줄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음향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제일 이제 이런 의뢰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네, 맞아요. 그럼 몇 평을 빼야 되는 거야? 지금 그죠. 일단 오늘 이게 의뢰 주신 걸로 봤을 때는 크게 예배당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주방 겸 어떤 약간 교제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시스템은 음식을 해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땅 공간 같이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당이 식당처럼 또 결국에는 쓰여야 멀티 유주가 돼야 되지 않? 그쵸. 예. 그런데 그쵸. 이제 주방 공간과 이렇게 딱 분리는 되고. 네네. 그렇죠. 예. 그런 공간이죠.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맞아. 그래 하려면. 근데 이제 아늑함이나 안정감을 주려면 더 성도가 많아지기 전까지는 예배당에서 식사 안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조금 깔끔하게. 네네네네. 공간을 조금 깔끔하게 네, 유지할 네, 수 있게. 네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예배당을 만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음향과 또 흡음과 또 조명과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당은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한다면 20평 정도로 50% 정도만 예배당을 가지고 가서 거기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공간을 좀 여유 있게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간을 딱 보면 3등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가운데 예배당이 딱 들어가고 이제 이 C가 되는 거죠. 공간이. 네. 근데 어쨌든 동선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배당이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도 보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건데 그동안의 교회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는 목양실이나 상담실이나 뭐 어떤 이것들 사무실이나 공간들이 C 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A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게 사람이 있는 것 느끼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왔을 때 여기가 지금 누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A 공간에 이제 웬만하면 교제 공간과 목사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A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 공간이 좀 더 넓어지고 이제 C 공간이 약 줄어들겠죠. C 공간은 어떤 개념인 거예요? C 공간이 주방과 창고와 수납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희 교회라는 건 이제 사계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재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찬을 하던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한 것 그리고 나중에 헌금이던 뭐 자료든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공간이 필요한데 적재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C 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래야지 더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A 공간은 카페 같은 공간이 돼야 되고 우리 열린 공간이 돼야 되고 B 공간은 예배당이 정말 깔끔하지만 음향적으로 완성도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들 흔히들 그냥 생각하는 상가 교회들의 구조가 입구로 딱 들어가면 바로 문 열면 바로 예배당이에요. 그죠. 강대상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이 구조에서는 그럼 강대상이나 이런 건 어디로 위치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여기가 신도시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현 시대 구조에 맞춰서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뭐 들어오자마자 예배당이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개념인데 테라스에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강제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이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옆 공간에도 좀 덜 방해가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들어오겠죠,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교제 공간이나 카페나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방 쪽이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돼야지 유리하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가면 B를 아예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A랑 C를 같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자체가 아예 카페처럼 만들어서 우리 주방도 카페 인포메이션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젊은 층들한테 훨씬 유리하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걸 봤을 때 가족이 있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의 개념은 60대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40, 50대일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30, 40대거나 이분들에게는 40평이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공간이고 이것들을 감성적으로 교회 왔을 때 오래 머무를 수 있고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앞부분에 굉장히 더 아이디어를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에요. 예. 사실 이 교회는 지금 테라스 면적이 너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서 네. 교제의 공간을 조금 줄이고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해도 너무 좋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시간에도 너무 덥잖아요. 겨울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는 많을 수는 없고요. 이제 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를 활용한다는 개념이지만 확장성이죠. 확장성. 시각이 이렇게 좁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라스 쪽에서도 예배당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테라스 쪽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봤을 때 테라스가 더 잘 보인다는 개념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20평이 아니라 한 3, 40평처럼 느껴지는 거죠. 공간감을 느끼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가 넓어 보이려면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멀티유즈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물론 이제 목사님 개인 공간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수준이면 사실 상주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신 것들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추가 질문인데 네. 목사님들 공간이나 사무실을 네. 좀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네, 맞아요. 대표님 그러면 근데 이제 들어왔을 때의 개방감을 느끼게 하려면 네. 문을 뭐 유리로 할 거냐, 불투명으로 할 거냐, 뭐 창문을 낼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공간에서는 사무실의 내부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지 안 중요할지 중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도나 묵상을 위해서 잡았던 C공간 쪽에 조그만 연구실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교회 사무실 섹션이라면 칸막이가 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파티션 정도만 있어가지고 그냥 스타디 카페에 그룹 모임 하는 실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할 수 있고 어떤 방문자가 왔을 때 거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새신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내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들어왔을 때 공간이 뭐 평일에는 목사님께서 쓰시는 교회에서 쓰는 사무실인가 네. 목양실 개념으로 네. 확장되게 쭉 쓰다가 네, 맞아요. 예. 그러다가 주일날에는 여기가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로비처럼도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성경 공부나 소그룹 모임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새신자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또 이제 아이들이 산만하니까 그쪽에 모여서 또 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명 계획도 분명히 섹션별로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그래서 그 공간의 영역을 딱 정해서 공사비나 전기 배치를 다시 안 할 수 있게끔 찾아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고민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좀 잠옷실 같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요 입구 쪽에다가 그렇게 공간을 내면 이게 일종의 잠옷실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것도. 예. 그러면은 벽면을 세울 때 거기는 여기가 벽면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요 벽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이제
영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옷실을 뭐 예배당을 바로 바라본다는 거는 뭐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상가교회 그리고 이제 제작 비용을 줄이려면 어쨌든 공정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차음 벽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차음 해놓고 네. 그 문을 내더라도 약간 그죠. 예. 창은 살짝 내놓고. 그렇죠. 예. 차음 개념으로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잠옷실 개념으로 앞이 다 보이게 하거나 무대가 보이게 하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예배당 공간 안에 잠옷을 넣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거고 공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네. 이제 최대 인원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당 한 20평에서 25평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분간 물론 이제 뭐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되게 좁다고 안 느껴질 거다. 뒤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널려져 있기 때문에 넓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이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두 번 나누던 그 후에인 것 같고 그러니까 2배 성장할 때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그 정도 수준까지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예배당 가는 것들도 좋지만 어쨌든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25평 정도, 20평 정도, 50% 정도에서 약간 넘게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이건 뭐 현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요 테라스의 공간감을 더 넓히게 하려면은 이거를 커튼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커튼은 있어야죠. 음향 때문에도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닫아 놓는데 네, 맞아요. 평소에는 좀 열어 놓으면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들 중에는 무대 앞에 뒤가 유리가 보이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어도 되고 뭐 그런데 커튼이 있어서 음향을 좀 잡아주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더세움 교회도 이런 상가 건물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의자를 접고 펴고는 뭐 필수일 것 같은데 느낌은 여기에 또 하나 의뢰하셨던 것 중에 필기할 수 있는 테이블 좌석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구성을 지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뭐 비용적인 쟁점도 있지만 공간적 쟁점에서는 가장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물론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더 많이 성장할 것을 준비하려고 하시지만 공간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초반에 너무 썰렁하거나 너무 비어있는 느낌이 나면 이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유지 관리도 그렇지만 어쨌든 체감적인 것이 아무래도 썰렁함을 갖는 게 되게 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평 정도 보는데 그래서 테이블도 결과는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구성할 때 장의자를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들을 세팅할 때 앞에는 그냥 필기가 안 되는 게 한 반이 있다면 반은 필기할 수 있는 의자로 놓는다면 되지 않을까. 요즘 나오는 거 강의실 테이블이죠. 뭐 그런 것들이 그 정도만 되던가 아니면 긴 테이블을 놔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 그것은 이제 나중에 속으로 성역 공부를 하던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던 충분히 더 활용이 높으니까 강의실 의자보다는 그게 더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뒷부분은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차지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영역을 나눠놔서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감성이 완성되는 공간으로 가야지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뭘 메시지를 주려거나 뭐 이렇게 마감을 강하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들어왔을 때 사무실 겸 로비 겸 소그룹 들어왔을 때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 카페가 카페죠. 거기는 그냥 한 몇 평 정도? 거기가 한 10평 정도죠. 10평 정도. 10평에서 15평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카페가 있어서 주방도 있고, 카페 의자들도 있고, 옆에 이제 속으로 모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공간이 어떻게 꾸며지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상가교회의 단점이 뭐냐면, 교회를 어떤지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철문 딱 닫혀 있으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들, 여기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주는 것들. 들어오신 분들이 정말 카페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죠. 모르겠어요. 이제 과하게 저희 디자이너들이나 접근을 하면 막 샹드리에즈도 놓자고 할 거예요. 앞부분에서 과하게 힘을 주자 할 거예요. 그래서 더 교회 같지 않게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예배 공간은 정말 차음만 잘 돼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상가 건물에 네. 피부 에스테틱 하는 데 보면 네. 그 입구 쪽 가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네, 앞에 네. 테이블에 뭐 원무과라고 해야 될까? 네. 그 실장님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대기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그쵸. 이해하면 깔끔하게. 네, 가장 비슷한 개념이죠. 지금 사실 상업 공간들도 그래서 앞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조도나 감성적인 거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교회도 그런 특히 상가 교회는 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네, 20평 정도를 예배 공간으로 빼고 네. 나머지는 이제 목사님 작은 공간이나 이제 수납 창고. 공간으로 놓는 게 좋겠다. 정말 뭐 필요하면 앞에 상가 입구 앞에다 막 어닝을 놔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카페처럼. 자,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네. 또 뭐가 있어요? 빠지지 않는 질문. 마지막. 그래요? 가격. 비용. 비용. 이걸 만들 수 있는 비용. 예. 그러니까 최소 얼마에서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하셔도 된다. 여기서 더 하면은 좀 과하다. 저희가 어떤 공간 인테리어 상가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평당 200만 원을 봐요. 그럼 8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제 그거보다 줄여서 할 수 있고 더 비용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8천만 원의 반인 뭐 4천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활용을 해서 만들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전제는 모든 물품까지 다 합쳐서예요. 아니에요. 물품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광대상 비용도 사실 몇 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바라보냐는 좀 어려운데 이런 카페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이나 수전이나 이런 싱크 공간까지 해서는 가능하다. 5천에서 8천. 네. 그 정도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봤는데 바닥 특별히 손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조명도 사실 이게 만약에 인테리어처럼 공간을 막 하자 그러면 전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조명 공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안에서 이렇게 잘 풀어낸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요 업체 선정을 할 때 네. 요런 부분들은 좀 잘 교회가 정리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업체 선정에 대한 요 실제 상가 건물 인테리어 업체 선정 기준에 있어서 팁이 있을까요? 팁이면 이제 어쨌든 그들이 제시하는 견적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차은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리고 마감을 하는 건데 마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고 뭐 페인트만 마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들이 어떻게 차은벽을 했을 때 마감을 했는지에 대한 제안과 그리고 하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보느냐의 차이예요. 결국은 기간이 비용의 반이거든요. 기간은 이 정도 사실 한 달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용을 올리기 위해서 6주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게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차은벽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차은벽도 이제 여러 방법이 있거든. 차음을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기간을 얼마나 제시하느냐 이것들을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업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정해주지만 그것들을 자신 방법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간을 얼마 정도 보는지를 따져보는데 또 뭐 2주 뭐 이렇게 보는 데랑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데 진짜 날림의 정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40평 정도면 4주 정도면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그럼요. 예, 이걸 가지고 하셔서 완성된 걸 또 보여주시면 너무 좋죠. 예, 또 후속 콘텐츠도 그렇고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딱 사연을 받았을 때 상가 건물 하면 교회 공간을 어떻게 쓸까? 딱 들어가면은 십자가가 보이거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지금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나중이라도 톤앤 무드라고 그러거든요. 톤앤 매너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톤과 어떤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먼저 정말 현 시대에 맞는 공간 배치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문이 열렸을 때 십자가 보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제의 느낌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치한 공간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줌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대를 꾸며놓을 필요도 별로 없다. 그리고 그 공간은 현수막으로 차라리 배너로 나중에 시즌마다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배너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죠. 뭐 이렇게 걸어서 내리던 뭐 하던 아니면 다 붙일 수 있게 하던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되지, 이걸 특별한 건 없어요. 막 되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구현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이거죠. 그래요. 카페처럼 공간 아니면 저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인데, 그거는 이제 교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의 철학이 담겨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해외 선교에 대한, 아니면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사진들 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맞추고 싶으면 약간 힙하게 가야 되고, 해외적 그런 메시지를 좀 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은 목사님의 어떤 철학이 좀 담긴 공간이 되면 이게 예배 공간과 이렇게 나머지 공간과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카페 공간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화려하고 아니면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를, 분명히 교회를 세우시게 된 하나님의 응답도 있으실 거고 계획도 있으실 건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른 교회들과 다른 상가들과의 차이점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차이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나? 아껴야 되는데 어쨌든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죠. 뭐 이게 따뜻한 공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딱 메시지를, 우리만의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집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의 어떤 것들을 글로벌하게 보여주고 싶다면 약간 더 빈티지하게 가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아니면 아이들 가족에 좀 맞춰져 있다면 좀 더 원목 가구라면 비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연적인 느낌으로 내추럴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포인트를 거기서 잡는 거죠. 철학, 목사님의 철학에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스토리로 완성하는 공간인 거죠. 40평이든 4평이든 어쨌든 꼭 큰 공간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더세원교회처럼 280평이 돼야만, 300평이 돼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40평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게 또 하나 인사이트를 얻으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이 인테리어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실 것 같은데, 잘 참고하셔서 또 잘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도 들려주셔서 저희가 또 이 채널을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당 얼마가 든다 이런 개념은 자재값이에요. 자재비 시공비인데,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코스트를 다운시키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의 복음의 철학과 이야기가 방향이 들어간다면 다른 자재를 안 써도 충분하게 더 교회답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먼저 구현을, 누가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거죠. 줌을 어떻게 들고 이런 게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설립하게 됐는지, 이 되게 어려운, 성장이 어렵다고 한 시대에, 또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원동력이었는지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정리하셔서 그것을 공간에 담아낸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3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컨텐츠.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확실히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너무 잘 준비해 주셨고. 네. 혹시 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목사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또 고민이 있으신 교회들 메일로 사연과 함께 이렇게 정보들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또 해당 솔루션들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데 저를 찾아보시면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성도 수가 10명을 간신히 넘겼 적이 제일 많았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성장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돕고 싶고 더 저의 노하우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